네, 그럼 지금부터 데이터 시각화 앤 머신러닝 with 오렌지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성훈이라고 하고요. 현재 성균관대 문헌정보학과 초빙 교수로 근무하고 있고 성균관대 정보관리연구소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오렌지 데이터 마이닝, 참 들어보시기에 생소하신 프로그램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는 빅데이터 분석 7대 소프트웨어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전부터 배포된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상당히 좋은 이런 시각화 또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오렌지 공식 홈페이지 화면입니다. 이 도메인 네임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바이오랩이라는 게 붙어 있습니다. 슬로베니아라는 나라에서 그 의학연구소에서 만들어낸 그런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의학적인 그런 분석을 하는데 많이 초점을 맞춰져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림 그 아이콘들을 보시면 참 글쎄요 어떤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는데 좀 귀엽다, 깜찍하다 그런 느낌이 드실 수도 있고 이거 되게 심각한 데이터 분석하고 머신러닝 하려고 그러는데 이건 뭐 이렇게 가볍냐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뒤에 보시면 아이콘들이 많이 보이죠. 이 아이콘들이 실제로 그 오렌지 프로그램 안에 쓰이는 그런 위젯이라고 불리는 것들입니다. 상당히 직관적으로 이해가 잘 되게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 소프트웨어들을 써보지만 이 오렌지 소프트웨어만큼 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구성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는 참 못 본 것 같습니다. 네, 귀여울 뿐 아니라 상당히 직관적으로 잘 만든 소프트웨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렌지 데이터 마이닝의 공식 이름은 오렌지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합니다. 이 소프트웨어는요, 오픈소스 데이터 시각화 및 머신러닝 데이터 마이닝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방점을 찍고 싶은 거는요, 시각적인 프로그래밍 환경을 제공한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런 시각적인 프로그래밍 환경 제공인데요. 어, 머신러닝 또 시각화 또 데이터 마이닝 이런 것에 상당히 특화돼서 최근에 R이나 파이썬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에 성능이 좋고 그 어떤 그 라이브러리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좋기는 한데 문제는 예, 이 코드를 직접 쳐 넣지 않으면 도저히 이 기능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코드를 일일이 다 배워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참 어렵죠. 하지만 이 오렌지는 시각적인, 즉 GUI,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제공함으로써 코드를 모르더라도 쉽게 클릭만으로 기능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주 좋은 장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장점은요, 오픈소스라는 겁니다. 사실 쉽고 강력한 기능을 가진 소프트웨어들 사실 많이 있습니다. 예, 뭐, 그 IBM사의 뭐 모델러라든지 또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뭐 파워 BI라든지 이런 이름을 구체적으로 언급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좋은 소프트웨어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을 사용하려면 연습할 때도 그렇지만 학교에 있으면 또 좀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좀 있죠. 그래서 사용은 학교에서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회사에 나가거나 아니면 연구소에 이제 취직을 했을 경우에 이런 한 카피에 한 막 1,000만 원 정도 하는 또 여러 명 쓰려면 훨씬 더 비싸지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학교나 연구소에서 구매해달라라고 말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대학 시절에 연구하시면서 익혔던 좋은 프로그램인데 현장에 나가서는 쓸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정말 그림의 떡인 셈이죠. 근데 이 오렌지는 오픈소스 도구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파워풀한지, 뭐, 아예 쓸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면 정말 문제가 돼버리는데, 이렇게 오픈소스라서 언제든지 쉽게 무료로 쓸 수 있는 그런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툴들하고 또 비슷한데요. 혁신적인 데이터 분석 기법,
또 상호 유기적인 데이터 시각화 기능을 제공한다. 이런 내용은 차차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렌지에 대해서 좀 더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오렌지는 컴포넌트 기반으로 운영되는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 다른 툴에서는 이제 컴포넌트라고 하는데 이 오렌지에서는 위젯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위젯이라는 용어를 씀으로써 좀 더 좀 친근하게 느껴지는데요. 아, 위젯은 기능 하나하나를 말하는 이런 화면에서 보시는 이런 기능 하나하나를 말을 합니다. 데이터 시각화, 하위세 선별, 데이터 가공부터 학습 알고리즘 실증 평가와 예측 모델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그런 기능의 위젯이 있습니다. 쉽고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도 있는데요. 상급 사용자는요, 파이썬 라이브러리를 이제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또 이 오렌지를 조금 이 머신러닝에 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좀 쉽게 아실 수 있는데 이 아나콘다와 같은 이런 툴에 가지고 나가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오렌지가 파이썬 기반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라서 서로 상호 연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오렌지는 모델을 그릴 수 있는 캔버스와 위젯의 모음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크게는요. 이제 위젯을 분류를 해놓은 게요. 이제 화면을 제가 구체적인 그 툴을 안 보고 이렇게 설명을 간단하게만 크게 드리겠습니다. 위젯을 그러니까 분류해서 묶어놓은 개념인데요. 먼저 데이터, 또 이제 시각화, 분류, 이게 버전이 계속 업이 되면서 조금 바뀐 감이 있습니다. 네,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데이터의 반입과 일단 데이터 반입을 해야지 뭔가 시각화도 하고 분석도 하고 그러겠죠. 네, 데이터 반입과 그리고 그것을 전처리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에 관련된 위젯을 데이터 위젯으로 쭉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시각화에 관련된 위젯들이 쭉 모아져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분류를 위한 학습 알고리즘들, 그다음에 회귀 분석을 위한 알고리즘을 모아놨고요. 그다음에 이제 머신러닝에서는 평가, 이 성능 평가가 또 중요한데 이 평가에 관련된 위젯들을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기계학습 중에서 슈퍼바이즈드, 언슈퍼바이즈드 이것까지 제가 다 말씀드리는 시간은 없겠지만 이런 알고리즘 중에 또 분류하자면 지도학습이다, 비지도학습이다 이렇게 또 구별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구별을 또 해놓고 있습니다. 또 오렌지의 장점 중에 이제 애드온이 훌륭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애드온은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오렌지에서 주고 있는 기능과 또 여러 목적에 의해서 또 여러 분야에서 추가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의학 데이터 분석, 또 지리 데이터 분석, 이미지 분석, 또 텍스트 마이닝 이런 것들 할 수 있도록 또 추가적인 기능을 주고 있습니다. 네, 오렌지 데이터 마이닝 연역인데요. 무려 1966년에 개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 2020년이니까 상당히 25년이라는 그런 시간이 흘렀습니다. 25년간 이어진 소프트웨어다. 이것만 생각을 해도요. 이 오렌지가 참 훌륭한 프로그램이라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C++ 기반의 그런 프레임워크로 제작이 됐는데요. 이제 97년에 파이썬 모듈과 함께 확장되어 개발이 됐고요. 그다음에 2000년대로 넘어오면서 이제 윈도우도 굉장히 그 어떤 GUI 기반으로 나올 시점이 그 윈도우 3.1 뭐 그런 시점인데 그런 시점과 같이 해서 이제 뭐 PMW, 뭐 PyQt 이런 것들이요. 파이썬의 시각화 어떤 GUI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인데요. 이렇게 시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럼 2008년에는 이제 맥도 쓸 수 있게 되었고요. 계속해서 발전이 되고 현재는 2016년에는 버전 3.3인데요. 지금 현재는 더 많이 발전을 해서 아마 지금 3.3에서 아마 또 3.25인가 지금 아마 다운을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확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렌지는 이미 설치를 하셨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좀 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서 각자의 컴퓨터 버전에 맞는
리눅스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예, 각자의 PC에 맞는 오렌지를 다운받으셔서 설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설치는 단순하게 클릭을 하시면 되는데 가끔 이제 기존에 파이썬을 쓰시던 분들은 이 폴더 문제 때문에 가끔 충돌이 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혹시 충돌이 나신 경우에는 파이썬을 지우시고 재설치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렌지 데이터 마이닝 프로그램 최초 구동 화면입니다. 다운받으시고 여신 분들은 한번 이 화면이 나오는지 한번 봐주시고요. 제가 이 처음 설명은 그래도 좀 천천히 하려고 하는데 같이 한번 보시면서 실제 화면 보시면서 제 설명을 들으시면 잘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오렌지의 최초의 화면에 좀 익숙해지실 필요가 좀 있습니다. 어떤 소프트웨어든지 익숙해지면 참 별로 어렵지 않고 아주 쉽게 사용하는데 처음에는 부담감이나 이 진입 장벽이 좀 높은 것 같아요. 괜히 좀 부담스럽게 보이고 이거 아이콘들이 뭐 이렇게 많아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좀 당황스럽게 좀 보이실 텐데요. 먼저 가장 이제 많이 손이 가실 부분일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이 위젯 모음과 캔버스인데요. 어, 왼쪽에 이제 위젯들을 쭉 모아놨고요. 어떤 분류 체계를 가지고 지금은 이제 데이터라는 것만 보이는데 데이터에 속해 있는 위젯들입니다. 각종 위젯들이 데이터 뭐 언슈퍼바이즈드 비주얼라이제이션 뭐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어서 쭉 보여지실 겁니다. 그리고 우측에는 캔버스인데요. 이런 위젯들을 가져다가 실제로 모델을 그리시는 그런 마치 그림 그리는 캔버스처럼 이렇게 쓰실 수 있는 그런 어, 그런 곳입니다. 최초의 프로그램을 구동하셨을 때는요. 이렇게 웰컴 투 오렌지라는 대화 상자가 나옵니다. 창이 나옵니다. 나중에 귀찮아지시면 이제 끄시면 되는데요. 뭐 잘 아시겠지만 새로운 파일을 시작할 건지 기존에 있던 것들을 열 건지 최근에 연 것들을 찾아올 건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친절하게도요. 이게 오픈소스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튜토리얼을 잘 해주고 있어요. 먼저는 비디오 튜토리얼로요. 유튜브에서 영상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렌지 이제 제작자들이 짧게 짧게 기능마다 이렇게 만들어서 다 있지는 않습니다. 시리즈로 이렇게 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은요, 좀 이렇게 간단한 안내들인데요. 그 중에 좀 도움이 되실 만한 게 이 다큐멘테이션입니다. 저도 이제 처음 오렌지를 공부할 때 이 오렌지에서 제공하는 이 다큐멘테이션을 이용해서 이제 학습을 했는데요. 어, 웹페이지로 보여지기도 하고요. 이 프로그램 내에서 한 위젯을 클릭하고 요 아래 요 부분을 이제 보시면요. 그 see more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더 이제 그 기능을 공부할 수 있는 이제 뭐 헬프창 같이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이제 활용해서 상당히 이제 예제라든지 시각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공부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오늘 다루는 부분들이 전체는 결코 될 수가 없고요. 일부를 제가 보여드릴 건데 그 외에도 이렇게 다큐멘테이션을 이용해서 학습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툴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데이터 관련 위젯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거고요.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어느 정도 작업을 해줘야 그 다음에 뭔가가 진도가 나갈 테니까 먼저 데이터 이 분류 체계에서 데이터에 해당되는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요. 아마 이런 화면들이 보이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데이터를 반입하는 그런 위젯부터 해서 약간의 선택이라든지 뭔가 전처리할 수 있는 그런 위젯들이 좀 보입니다. 가지고 들어와야 될 텐데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 파일에 해당하는 그 위젯을 캔버스로 불러와야 됩니다. 위젯을 캔버스로 불러오는 세 가지 방법을 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오렌지에서는 세 가지 방법을 주고 있는데요. 먼저는 제일 쉽고 제일 이해하기 쉬운 직관적인 건데요.
왼쪽 위젯 모음에서 드래그 앤 드롭을 통해서 캔버스로 옮기는 겁니다. 한번 실습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파일을 파일이라는 것들을 한번 쭉 끌어다가 캔버스에다가 한번 올려놔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쫙 들어오게 될 겁니다. 혹시 뭐 이런 방법도 편하고요. 그냥 캔버스 위에서요. 우클릭을 해서 위젯 검색 도구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냐면요. 이 캔버스 위에서 이 마우스 포인터를 갖다 놓고요. 여기서 우클릭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런 search for widget이라는 문구가 보이고요. 여기서 이제 검색을 해서 필요한 위젯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미 캔버스에 있는 위젯의 오른쪽 부위를 드래그해서 또 위젯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쭉 이렇게 오른쪽이 지금 점선으로 되어 있잖아요. 점선으로 되어 있는 걸 쭉 끌어당기면 선이 나오실 거고요. 이렇게 또 위젯 서치 박스가 나와서 검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택을 하시면 뭐가 하나 위젯이 추가가 되고 연결까지 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이제 세 가지 방법 중에 원하시는 것들을 활용하셔서요. 이제 파일 위젯을 캔버스에 옮겨주세요. 그리고 더블 클릭해서 파일 데이터를 지정해 보겠습니다. 잘 되셨나요? 예. 지금 이 화면은요. 파일 위젯을 더블 클릭한 그런 화면입니다. 그러면 이 파일 위젯 안에 이 기능을 볼 수가 있는데요. 당연히 어떤 파일을 가져올 거고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는지 아주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아이리스라는 데이터를 불러보려고 합니다. 이미 제가 띄워놔서 이렇게 나오는데 아마 많은 분들은 어, 그 여기 아마 빈칸으로 나오시거나 할 겁니다. 처음 쓰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폴더 마크를 클릭을 하시면요. 네, 아마 지금은 다 별도의 파일 지정이 필요한 경우실 텐데요. 폴더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네, 그 대화 상자가 제가 이 화면은 안 떠났는데 아마 어떤 파일을 가져올지 지정을 하게 창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제가 제공해드린 그런 폴더 안에 보시면 iris.tab이라는 파일이 있을 겁니다. 그걸 찾으셔서 네, 가져오기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위치는 베이직 데이터 셋이라는 폴더 안에 들어 있습니다. 아마 지금 설치가 다 안 되신 분들이 좀 계실 수 있는데요. 네, 시간이 좀 걸리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리 좀 해주시면 좋은데 만약에 지금 아직 설치가 안 되신 경우라면 설치해 놓으시면서 일단 설명을 쭉 따라가시고요. 이따가 실습 시간을 따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한 번에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리스 데이터가 이렇게 일단 기본적인 인포메이션을 줍니다. 어떤 데이터셋인데 아이리스 플라워라는 데이터셋인데 여기에는 150개 인스탄스가 있고 피처가 4개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정보를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피처에 대한 설명들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5개의 칼럼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칼럼들이 어떤 데이터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이 롤 중요한데요. 분석에 있어서는 어떤 분석의 뭐라 그럴까요? 통계를 좀 아시는 분들은 독립변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텐데요. 독립변수들 그러니까는 어떤 결과에 영향을 주는 그런 요인들 이런 것들이 이제 피처로 구분이 되는데 일단 이 오렌지가 알아서
자기가 그냥 스스로 생각을 해서 이게 피처고 이 아이리스라는 카테고리컬한 이 데이터 칼럼이 타겟이다. 타겟은 종속 변수죠. 결과에 해당하는 그렇게 구별을 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반입을 해주시고요. 지금은 뭐 다 이해가 안 되셔도요. 이렇게 좀 가시면서 좀 차근차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데이터가 반입이 돼도요. 참 재밌는 게 마지막에 어플라이가 자동으로 되실 수 있고요. 또 이렇게 어, 활성화가 안 돼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미 반입이 됐고 다 어플라이가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X 버튼 누르셔서 이렇게 나가시면 됩니다. 이 창을 빠져나가시면 데이터 반입이 된 거예요. 처음에 이게 좀 당황스럽거든요. 뭔가 이렇게 확인을 누르고 됐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이 불러오는 순간 반입이 된 거고요. 이 창을 닫으면 그냥 뭐 다 이미 된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여기 수정을 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은 수정은 하실 것은 없습니다. 그대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이 파일 안에는 iris라는 데이터가 들어있는데요. 이제 이걸 가지고 다른 데이터와 다른 위젯과 다른 데이터가 아니고요. 다른 위젯과 연결해서 이 안에 있는 내용이 뭔지 실제적으로 확인도 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잠시 이제 뭐 질문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원래 이 설치가 좀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웹서버가 슬로바니아에 있는 거라서 참 오래 걸리고요. 그래서 좀 미리 좀 해주실 수 있도록 메일을 담당자 우리 사서분께서 드렸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오늘은 쭉 진행을 해주시고요. 어, 길어도 한 30분, 40분이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진행을 해주시고 또 필요한 건 제가 또 쉬는 시간이라든지 그럴 때 또 질문도 받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파일에 있는 이 파일 위젯의 우측에 보시면 그 점선이 있잖아요. 얘를 쭉 끌어당기셔서요. 쭉 끌어당기면 실선이 아마 쭉 붙어서 나오실 겁니다. 이렇게 붙어서 나오실 거거든요. 이렇게 하셔서요. 여기서 데이터 테이블과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쭉 끌어당겨서 나온 이 서치 박스에서 데이터 테이블을 클릭하시면요. 데이터 테이블을 클릭하시면 이제 데이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엑셀처럼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그런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위젯이거든요. 예, 이렇게 연결이 될 겁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신 분들은 한번 이 데이터 위젯을 더블 클릭해서 한번 확인을 한번 해주세요. 예, 지금까지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이제 파일이라는 위젯을 캔버스에 끌고 왔고요. 그리고 이 파일 위젯 안에 iris.tab이라는 데이터 파일을 반입을 했고요. 그리고 이 파일과 데이터 테이블이라는 위젯을 연결해서 이 파일 안에 있는 데이터를 이번엔 테이블로 보겠다. 테이블 형식으로 보겠다. 이런 명령을 저희가 간략하게 준 겁니다. 그러면 더블 클릭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긴 데이터라는 것들을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봤던 인포메이션이 그대로 좀 나오고요. 여기 보시면 iris, column, sepal length부터 시작해서 petal width까지 이렇게 쭉 컬럼들이 뜨는 걸 볼 수 있고요. 아마 150개의 인스턴스니까요. 아마 이거를 쭉 마우스로 스크롤을 해보시면 150개가 다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 데이터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은요. 이따가 시각화하시면서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반입이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테이블에서도요. 아주 단순하게 이 시각화가 간략하게 진행이 됩니다. 여기 지금 빨간 네모가 쳐진 곳에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요. 이 테이블 안에서 아주 간단하게 시각화해서 막대 그래프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네, 상대적인 이제 크기를 나타내는 거라서 조금 혼동스러울 수 있지만 이 칼럼 내에서 어떤 식으로 분포가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 데이터 반입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요. 어,
CSV 파일 굉장히 많이 쓰시죠? 분석하실 때. 요걸 또 가지고 오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셋도 가져오실 수 있고요. SQL 또 데이터베이스와 연결해서 가져오실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다른 건 좀 쉽게 되는데요. SQL은 조금 복잡합니다. SQL 그 위젯을 캔버스에 가지고 오셨을 때 아마 이 빨간 느낌표가 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나 혹은 어떤 데이터베이스 서버들이 좀 설치가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설치가 안 돼 있는 경우라서 이렇게 빨간 느낌표가 뜹니다. 예, 제가 이거 뭐 따로 설치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했는데요. 이번에는 너무 시간도 없고 그래서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테이블의 추가 기능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앞으로 많이 쓰시면 자연스럽게 익혀질 부분인데 제가 아주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데이터셋을 꼭 한 개의 한 테이블, 한 데이터 테이블만 연결할 건 아니고요. 몇 개의 데이터 테이블을 연결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하나의 데이터 테이블 안에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데이터만 선택을 해서 또 다른 데이터 테이블에서 보여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분석할 때 상당히 유용하게 쓰이기도 하거든요. 이게 보시면요. 지금 아이리스 데이터하고 타이타닉이라는 제가 또 첨부해서 드린 파일인데요. 이 타이타닉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 타이타닉 배에서 누가 살아남았는지 그거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이제 살아남은 자, 그 다음에 그 나이나 성별 뭐 이런 것들을 쭉 담고 있는 데이터인데 이걸 이제 머신러닝을 해서 누가 살아남았는지 좀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런 건데요. 뭐 이게 몇 층에 있었는지 뭐 그런 데이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두 개의 데이터 위젯을 하나의 데이터 테이블 위젯에 연결한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 보시면 이제 탭이 생겼죠. 이 아이리스와 타이타닉 이렇게 두 개의 탭이 생겨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2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포메이션이고요. 3번은 이제 필요에 의해서 선택하실 수도 있고 빼실 수도 있고 뭐 색깔도 넣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셀렉션에 이제 풀 로우스냐 아니면 일부를 선택할 거냐 이런 건데요. 이 지금은 이게 뭔가 싶은데 나중에 이 데이터하고 다른 위젯과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면 다른 위젯으로 나아갈 때 다른 위젯에 연결될 때 여기 있는 데이터를 다 다른 다음 위젯으로 넘겨줄 거냐 아니면 일부를 넘겨줄 거냐 하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에 풀 로우스를 빼시면 여기 이렇게 드래그 하셔가지고 일부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일부를 선택해서 요거만 가지고 나는 분석을 하겠다. 뭐 이런 경우에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선택이 이렇게 드래그로 안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다른 위젯과 또 연결을 해서 일부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엑셀에 필터링 기능과 같이 요 칼럼의 우측에 보시면 아마 이렇게 삼각형 버튼이 하나씩 나오실 거예요. 마우스를 올리시면요. 그러면 이제 순서를 이제 오더를 좀 바꿀 수가 있거든요. 나는 죽은 사람을 보고 싶어, 산 사람을 보고 싶어 이렇게 해서 그 순서대로 바꾸실 수가 있는데 분석하시다 보면 원래 순서가 뭐였지? 라고 생각이 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원래 순서로 다시 바꿔주는 그런 버튼입니다. 5번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적어놨고요. 네, 기타 위젯들을 제가 쭉 좀 적어놨는데 다는 아닌데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인트 위젯 같은 경우에는 가끔 그러시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건 페인트가 뭐 색깔 칠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음, 그 새로운 데이터 셋을 만드는 도구입니다. 무슨 분석을 하실 때 데이터가 막 필요하신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은 막 R 코드나 파이썬 코드 이용하실 때는 막 벡터에다가 막 입력을 하실 거예요. 물론 이제 뭐 명령어를 몇 개를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그래도 뭔가 좀 코드를 치셔야 될 텐데 이 오렌지에서는요 캔버스 위에다가 이 2차원이든 1차원이든 이게 브러쉬 같이 이렇게 쭉 문질러 주면서 데이터를 제작을 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능이고요.
데이터 샘플러는요, 상당히 좀 대단한 기능인데요. 머신러닝 같은 거 할 때 이제 학습 데이터가 얼마냐에 따라서 결과들이 좀 바뀌거든요. 그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몇 번을 학습했느냐 그런 것들이 좀 바뀌는데 이런 것들을 쉽게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 select 컬럼이나 로우스 같은 경우에는 특정 컬럼이나 로우를 선택하도록 합니다. 어떤 기준을 이제 제시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머지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요, 서로 분리된 그런 데이터를 특정 기준에 따라서 키값이라고 하죠. 키값에 의해서 병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이고요. 콩캣 이 부분은요, 데이터가 여러 셋으로 분산된 경우에 병합을 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많이 쓰시게 되는 그런 기능이니까 제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교육은 여기까지고요. 5분이 남았는데 혹시 한 것 중에 좀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참고 문헌은 이렇게 됩니다. 이런 책을 참고해서 좀 준비를 했고요. 네, 뭐 질문이 거의 없으시고 나가시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교육은 여기까지 하고 5분 일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추후에 질문이 필요하신 분은요, 제가 도서관 측에 이메일, 아마 이 슬라이드 제일 초반에 제 이메일이 들어있는데요. 사서 선생님이나 제 이메일을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오늘 또 필요한 내용이나 또 필요한 데이터가 더 있으시다면 제가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